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라클이 붙인 불을 브로드컴이 끌 줄 알았는데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익성 논란의 그 중심을 건드려 버렸는데요. 브로드컴 CEO가 밝힌 워딩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AI 매출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BAI 매출보다는 마진이 더 적다. 한마디로 AI 산업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로써 시장이 끝도 없이 의심해왔던 AI 수익성 논란이 그저 논란이 아니라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로드컴은 11%나 넘게 급락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줄줄이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미국 증시에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행히 우리는 주말이 껴서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진 않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AI 붐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원전, 전력 등등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 버블 논란 때처럼 나비 효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번 또 매를 맞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조금만 발휘돼준다면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국장이 체력 논란에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갑자기 분위기가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 확 기울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민간 발사체 일정까지 호재가 넘치는데요. 더불어서 방산 쪽에서도 미국과 중동 간의 긴장감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시켜 보면 방산주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자로 가보시죠. 네, 또다시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항상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작됐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나왔는지 뉴욕 증시 팔로우부터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AI 버블 논란 다시 점화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또 제가 주말에 또 보니까 환율도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시장 향방 좀 아슬아슬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또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결국은 그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주에서 비기술주 쪽으로의 어떤 그 순환 양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지,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러셀 2000의 강세가 눈에 좀 띄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들에서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의 어떤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도 사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스닥 뭐 정부의 어떤 종합적인 그렇죠. 대책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으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소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반등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흐름들이 연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뭐 시장의 어떤 하락 이유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다만 이제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은 반드시 나쁘게만 볼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악재들을 반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브로드컴 11%, 엔비디아 3%, 마이크론 6%, 낙폭이 꽤 커요.
그래서 일단 하락 출발은 예상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희망의 끈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어요?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은 65억 달러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결국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브로드컴이 단순히 이제 반도체 설계라든가 이런 쪽을 넘어서서 오픈AI라든가 또는 이제 엔스로픽 같은 LLM 기업, 우리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서버 렉 단위의 시스템을 통째로 공급하는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그런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HBM이라든가 이런 그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브로드컴의 사업 체질이 좀 바뀐다면은 지금 시장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 이번에 실적에서 드러났던 부분은 결국 이익률의 감소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의 결국 커스텀 칩을 엔비디아의 GPU를 위협할 수 있는 커스텀 칩 생태계가 2029년까지 장기 호황에 진입함을 좀 어느 정도 알리는 또한 신호탄이라는 설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번에 뭐 브로드컴이 좀 실적이 실망시킨 부분이 없지 않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대항마는 구글 브로드컴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결국 브로드컴의 이런 전략들은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브로드컴에 납품하는 HBM의 어떤 물량에서 네. SK하이닉스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아마도 뭐 내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종합을 해볼 때 이런 ASIC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는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메모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익을 합치면 200조가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다면은 결국 지금 펀더멘털의 요인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좀 흔들리고 한다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 기사긴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 칩을 수주 받아서 생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부문에서. 그래서 그동안 적자로 났던 게 그 적자폭을 조금 축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AMD의 칩까지 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신 칩. 그러면 파운드리가 이제 적자폭 축소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또다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번에 이제 그 TSMC와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은 네. 오히려 TSMC의 점유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시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뭐 잘한다더니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파운드리의 점유율이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칩, 애플 칩을 수주한 건 맞지만은 이제 그것이 가동이 되는 것은 거의 내년부터가 본격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실 점유율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거는 가능성입니다만은 이것이 뭐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물론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결국 본 게임은 내년부터다.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됐을 때는 지금은 뭐 그 TSMC와의 경쟁 점유율 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을 좁히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단번에 뭐 이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지금 거의 한 자릿수에 있는 점유율을 두 자릿수로 올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TSMC의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약진은 사실 한 국민으로서도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부장도 한번 내려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파운드리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이제 같이 묶여 있는 뭐 가온칩스 뭐 이런 기업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관련주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뭐 주가가 한 차례 움직였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건 맞고요, 당연히. 디자인하우스 쪽이요? 뭐 디자인하우스보다는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쪽을 봐야 되겠죠. 저는 디자인하우스보다는 오히려 장비 공급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뭐 두산테스나라든가 PSK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쏘아올린공이 우리 시장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그 안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AI라는 파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지난 거래에 보면 원전이나 전선주가 원체 급등을 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호재가 있다고 치지만 전선주는 그냥 전력의 순환매격으로 간 건지 여기도 찬물이 끼얹어질지요. 사실 어느 정도 오늘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결국 최근에 이제 이런 전력기기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이유는 G버너바부터 시작을 하죠. G버너바의 어닝 서프라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SMR 시장에 대한 수주에 대한 얘기들,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SMR, 엑스에너지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의 사상 최고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전력 소요의 증가세는 이미 팩트예요. 이건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부분이고 결국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그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지금 왜 이들이 못 가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 항상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전력기기 관련주들 1년 동안 많이 올랐고 원전주 마찬가지예요. 내년부터는 원전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 거고 전력기기주는 다소 슬로우해지겠지만은 지금 받아놓은 수주라든가 향후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여전히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런 쪽은 그렇다면은 조정이 나올 때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오늘 뭐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어떤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 한은 결국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전 얘기할 때마다는 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죠? BHI 같이 개별 계약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BHI는 지난 거래에 보니까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우주항공, 방산 쪽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 보던 사이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민간 발사체죠. 한빛, 이노스페이스가 만든 그런 상업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호재는 넘치는데 이쪽은 막 주도 섹터가 돼서 막 끊임없이 가기는 또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래요? 이제 일단 지금 우주항공주가 올해에 마치 로봇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말요?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내년 뭐 하반기 상장 계획이 공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에는 뭐 1조 5천억 달러 기업 가치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200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고 IPO 자체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최대치를 뛰어넘어서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우디 아람코의 그 IPO가 가장 컸었는데 그것을 네. 뛰어넘을 것이라는 뭐 지금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스페이스X 자체가 지금 올해만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매출이 한 155억 달러가 나오고 내년엔 이것이 맥시멈 한 240억 달러까지 증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상장을 하는 목적이 뭐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는 어떤 그런 계획들 더 나가서는 뭐 지금 이게 아직까지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성 탐사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하나의 거대한 모멘텀 또는 거대한 테마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보면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이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이제 이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 모멘텀이라든가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저는 내년에는 시장에 굉장히 중심 섹터 내지는 테마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는 그동안 조금 약간 일회성 단발성의 어떤 연속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은 어떤 지속성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을 중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이에요. 일단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또 뭐 세트랙 아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시장 사실 가장 지금 최근에 그 변동성이 좋고 수익률이 좋은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에다 직접 납품을 하는 쪽이죠. 뭐 아시겠지만 스피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이 살아난다면 다시 또 한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우리가 우주항공에서 조금 더 넓혀서요. 방산 쪽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방산도 요즘 약간씩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긴 해요. 근데 주말 사이에 또 시리아, 아마 IS 쪽에 공습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때문에 미군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보복을 한다고 하니 이쪽으로 또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제 방산주가 오른다면 그거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뭐 방산주의 그 변동성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또 그 중동에 대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동 정세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이 굉장히 좀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의 주가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주가 가장 좋았을 때가 올해 한 여름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주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은 뭐가 나와도 이전에 어떤 그런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좀 그 방산주의 주가의 흐름에서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대규모의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뭐 저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부터 이제 또 유럽의 본격적인 군비 증강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상존하는 어떤 상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여전히 우리나라 방산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우리가 뭐 감소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굉장히 그런 강한 상승 탄력은 좀 그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방산주나 또는 이제 뭐 조선주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은 결국 뭐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으로 따지면 이쪽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랑 조선인데요. 자,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원래는 탑픽이 SPG였는데 이제 너무 높아져서 그죠? 현대차 밸류체인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답변 듣고 나서 현대차 밸류체인 잘 가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 거래일 살짝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주는 투자 기준을 어떻게 좀 삼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막 뉴스거리를 찾다가요. 미국이 중국산 라이다 장비 퇴출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서 그럼 우리가 라이다 쪽으로 봐야 되나? SOSF, 랩, 뭐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법안의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3년 후에 이제 중국산 라이다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 그리고 이제 5년 내 중국산 장비 전면 배제. 그러니까 시간이 먼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을 어떤 기사의 어떤 그 제목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항만 크레인이라든가 또는 물류센터라든가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미국 내에서의 자동화 스마트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데 다만 이걸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길게 봐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 회사들, 그러니까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뭐 헬스아이라든가 로봇센스라든가 이런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생물보안법에서 우시바이러스를 제외한다는 거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로봇주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는 로봇주들은 거의 한 턴이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오른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 유진 로봇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환매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과 유진 로봇은 전혀 다른 결의 종목인데 유진 로봇이 오른다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들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당분간 이렇게 좀 순환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현대차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밸류체인 아직은 끝이 아닌 거 봅니다. 순환매 말 그대로 자기 차례가 온다는 거잖아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끝으로 오른 섹터, 단단한 섹터 얘기하면 조선 얘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지난 거래일에 구실은 한화 덕분이었습니다. 오사이 지분 이제 20%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마스가가 본격화된다. 근데 저는 아까 방산 말씀해 주실 때 얘기 들으면서 이 또한 조선이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화가 이제 오스탈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건 결국 전략의 변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분을 100%를 한꺼번에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꿔서 주요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경영 참여라는 단계적인 접근으로 전략을 바꾼 거고요. 이게 이제 주요한 거죠. 그러니까 9.9%에서 19.9%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미국 규제당국에서도 승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최대 주주의 위치에서 이제부터는 뭔가 한화 입장에서는 이제 필리조선서 인수에 따라서 이어서 오스타 지분까지 확보를 함에 따라서 상선이라든가 또 이제 군함이라든가 모두 미국 내 생산 기술이 갖추게 됐다라는 부분. 이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스가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이 지금 이런 쪽에선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또 이제 함정의 어떤 전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수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이슈는 향후에 마스가 이제 프로젝트의 본격화와 맞물리는 어떤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도 보면은 이 소식 때문에 갔다기에는 한화가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그쵸? 오히려 뭐 S&T 다이내믹스 마치 로봇처럼 그냥 순환매처럼 엔진 뭐 지금은 이런 그렇습니다. 기자재. 근데 그냥 무게를 잘 하나 쪽으로 싣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소형주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차라리 이제 하나옵션 같은 거를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나눴습니다. 일단 시작은 좀 암울해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직 살아있는 재료가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맥점 어디 두시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만 해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또 주요 경제 지표들 뭐 CPI라든가 PC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결국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제 AI 관련된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것을 얼마나 또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의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아마 연말은 지금 저는 이런 쪽 어떻게 이제 재편을 종목을 넣고 빼고 이제 업종의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팁은 우주항공이라고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잘 기억하면서 큰 그림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